제 상황 말씀드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약간 다음에 저도 옵션이 몇 개 있는데 그쵸. 네. 그거에 대해서 뭐가 좋을지 선택을 못 할 것 같아가지고 선택에 지금 뭔가 고민을 하시는 네, 거예요? 옵션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먼저 약간 제 상황 말씀드리면은 그 스컬이라는 걸 한국에서 하고 근데 초반에만 바이럴이 잘 됐고 결국에 이게 만들기 쉬워요. 되게 앱이 그냥 앱 개발만 할 줄 알고 다 만들 수 있는 수준인데 그래서 금방 카피하는 것들도 원래 애초에 같이 준비했던 건데 저희가 먼저 런칭을 한 거예요. 빠르게. 그래서 초반에 잘 되는 건데 크게 이제 막 그 개발에 있어서는 엣지가 있는 사업이 아니고 전혀 아니고 약간 그 네트워크 에펙트를 쭉 그냥 밀고 갔어야 되는데 저희가 중간에 그로스가 막 일주일에 막 10,000명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네. 처음 서비스를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만들다 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거에 그냥 만족을 해버려서 더 이거를 10만 원을 키울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근데 그 사이 이제 경쟁 앱 두 곳이 들어와서 거기는 70만, 한 곳은 70만, 한 곳은 한 30에서 34만 정도, 한 30만에서 40만 정도 되셨고 저희는 한 4만 5천 정도에 그치게 됐었고 그러다가 좀 한 달 정도는 이제 여름방학 겸 쉬다가 일본을 가볼 수 있겠는 거예요. 같은 아이템으로. 일본에 왜냐면- 아직 없으니까. 네, 이 앱, 가스라는 앱을 저희가 카피한 건데 미국에 요 모델이 유럽에도 카피한 팀이 있고 동남아에도 카피한 팀이 있고 근데 일본 없다. 네, 호주에도 있는데 선진국인데. 네, 일본에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인도에서 하는 그 가스라는 모델을 카피했던 앱을 만든 팀을 인터뷰해봤는데 그냥 커피챗 했는데 온라인으로 거기는 동남아는 바이럴이 안 되고 돈이 안 벌린대요. 그냥 GDP가 좀 낮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결제하는 거다 보니까 학생들이 결제를 할 수 있어야 되죠. 네, 그 정도의 그 수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딱 한국이랑 일본 비슷하고 그래서 일본 이게 없네 해서 가서 2달 정도 하다가 진짜 다 해봤는데 할 수 일본 있는 가셨어요? 거. 네, 일본 가는 피시컬은 가셨어요? 네, 그 5일 정도밖에 못 가는데 네네. 돈이 없어가지고 딱 그 5일 정도 가서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돌아와서 그중 나머지 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업데이트하면서 그런 거 계속 하다가 안 되더라고요. 아예 바이럴이. 네, 컨셉이 먹히는 건 확인했는데 바이럴이 엄청 안 돼가지고 그만하자 하고 지금 바이럴이 안 영상 돼서. 찍습니다. 그 원인이 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일본인들이 인스타나 트위터에 뭔가 올리는 걸 한국인만큼 관대하지 않다? 되게 소극적이다? 올리는 행동 자체에 대해서. 그쵸. 약간 네. 문화가 왠지 그럴 것 같아요. 네, 뭔가 되게 와를 많이 지키고 네. 남한테 공개적으로 오지랖하는 걸 엄청 불쾌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일본 분들 만나보면. 그래서 SNS 문화가 한국이랑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제가 10대 분들이라서 저희 타깃이 그쵸. 좀 다를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국인인데 일본 고등학교 문화를 잘 아시고 다니고 계신 10대 분들 인터뷰를 한 10분 했는데 네. 얘기해보니까 또 10대는 다를 것 같은 거예요. 일본인의 그런 특성에 대해서. 그쵸. 근데 다를 수 해봤는데 있죠. 알고 보니 비슷하더라.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중간에 이미 저희가 한국에서 했을 올해 3월 이럴 때 가스 카페 비율은 있었는데 완전 망하고 거기도 많이 있고. 네, 사실 그만한 이유가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 팀 아이디어 안에서. 그래서 이제 끝나고 뭘 할까를 많이 고민하는데 일단 저는 올해 대학은 안 갈 거고요. 그쵸. 네, 대학 안 가고 취업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이 이건 약간 좀 큰 규모 회사 큰 규모라기보다 초기 창업팀이 아닌 그런 취업 아니면 초기 창업팀에 같이 코파운더로 조인하는 방안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냥 창업하는 거 전 이렇게 하나 더는 지금 시기에 뭐 개발 공부라도 제가 개발 아예 못하거든요. 개발 공부라던가 그럼 뭔가 메이커로서 갖추면 좋은 스킬셋을 쫙 갖추고 그 이후에 창업하는 거 이 네 가지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취업은 뭐 저는 예찬님처럼 작업 본 것도 없고 한 것도 제가 그냥 취업 준비를 아예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건 살짝 제 스스로 4개 중에서 제쳐졌어요. 저는 되게 그래도 큰 회사에 그 규모가 한 200명 넘는 조직에 있어본 건 되게 좋은 경험이긴 했어요. 네. 개인적으로. 그 스킬셋이나 개발 실력 자체가 훨씬 더 좋다 이런 건 아는데 그냥 그 회사의 시스템이랑 그 시스템 안에서 잘 하고 그 시스템이 잘 유지되게 굴러가게 하는 걸 엄청 많이 배운 것 같고 그게 사실 지금 회사를 어떻게 오퍼레이팅 하고 그 다음에 뭐 협력사들 만나고 매 순간 의사결정을 뭔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순간순간들에 엄청나게 많은 자산이 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큰 회사도 갈 수 있으면 나쁠 건 전혀 없다 라는 생각을 해요. 나중에 특히 창업을 하실 생각이 있으면 네. 진짜 갈 수 있으면 되게 좋다. 1, 2년 경험해보는 건 완전 딱히 큰 회사나 이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스타트업에 가는 거는 창업보다 ROI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내가 큰 회사에 있다가 스타트업에 얼리로 조인하거나 하는 건 그거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차라리 창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뭔가 이제 염두에 둔 게 있으신 거예요. 창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것도 없어. 그것도 없지. 그래서 더 선택이 일단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못 골라서 아직까지 프로젝트들 사이드로 조연해서 한 개 정도 하고 있거든요. 남은 시간에는 개발 공부하고 있고 일단. 그러면은 옵션이 창업 그 다음에 일단 취업. 네, 취업이 있고 그리고 그냥 개발 공부만 한 뭐 6개월 해가지고 그 뒤에 창업. 이건 처음이랑 같이 봐야 될까요? 이거 창업을 같이 봐야 같이 돼. 봐. 개발 공부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혼자서 제가 막 아이디어하고 기획하고까지 다 하는데 그 개발을 아예 못하니까 맨날 찾아다녀야 되는 거 그게 좀 많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마음 맞는 사람도 찾아야 되잖아요. 잘하는 사람을 있죠. 저 그냥 그 혼자 할 수 있는 레벨에서 혼자 하는 게 제일 편하죠. 네, 그리고 저는 거의 B2C 단의 그런 MVP 수준이니까 만들려는 게 개발자로서 취업할 정도의 실력이 아니어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 리서치 다 혼자 하고 있었지. 네, 얘도 일은 되게 많이 혼자 했었고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은 네. 특성화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엄청 출중한 친구들 있잖아요. 뭔가 이제 특이한 걸 하는 친구들 보면은 저보다 똑똑한 것 같고 저보다 능력이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이제 한 1년 2년 있으면서 그래도 조금 뭐 코리아가 있는 것 같다, 성장을 한 것 같다라는 본인 생각에 느낌이 있을 때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는 친구들 몇 명 봐요. 물론 되게 엄청 잘 되는 친구들도 보고 네네. 근데 되게 능력이 출중한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그냥 실질적인 성장이 그러니까 넘버에 대한 성장 그 다음에 그냥 사회의 경험에 대한 성장이 되게 느린 것 같다라는 친구들을 많이 보는데 요즘 공통적으로 좀 발견한 게 뭐냐면 무슨 도메인을 3개월마다 갖춰 뭐든. 그러니까 저는 약간 하나 내가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도메인을 잡아놓고 사실 그냥 격가지로 그치는 게 그냥 그걸 잘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찍먹을 하는 느낌이거든요. 요즘 생각하는 게 문제에 대해서 관찰력을 가지려면 시간 곱하기 밀도는 짬밥, 이 짬밥이 조금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퀀트로만 치면은 이제 한 만 3년 정도 분야를 계속 관찰하면서 있었고 네. 그다음에 데이터를 다루는 일은 한 5년 정도를 본 것 같고 네. 근데도 아직 짬밥이 엄청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 말고 다른 일을 갑자기 그렇게 감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금 상태에서 피벗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이제 저는 새로운 기술에 그렇다고 이제 거부감이 있는 건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제가 퀀트를 하잖아요. GPT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냥 사이드로 한번 만들어 본 게 네. 안에 있는 퀀트 데이터나 아니면은 실제로 이제 매매하면서 나온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이제 항상 고객들한테 리포트도 쓰고 아니면 어떤 그 종목에 대한 계량적인 분석 리포트도 사실 쓸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리포트 쓰는 걸 되게 그냥 자동화해서 찍어내는 걸 만들고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업이 뭐고 기본적으로 개발이나 기술 이런 걸 다 차치하고 내가 하는 업이 뭐고 네. 그래서 그 업에서 잘해야 되는 게 뭐고 그 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 업 하나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엄청 마이크로한 일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크립토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이제 기량적인 운용 상품들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요거의 이제 상위 분류는 그냥 모든 자산군의 에셋에 대한 퀀트고 그 다음에 그 퀀트를 조금 더 이제 넓게 보면은 금융 데이터를 다루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 금융 데이터를 다루는 일 뒤에는 그냥 데이터를 다루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진짜 정보 처리 개발 네. 요렇게 이제 그냥 엄청 그 합치법 여주법들이 쭉 있는 거잖아요. 여기 제일 작은 마이크로한 단위는 사실 내일도 태핑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바꾸는 걸. 예를 들어서 요즘 크립토가 진짜 너무 안 좋아. 네. 그러면은 뭐 크립토에서 그 했던 가격을 분석하는 인사이트들은 그래도 에코티나 아니면 파생 상품도 좀 조입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에셋 클래스를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대신 그 뒤로 갈수록 엄청나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마다 바꾼다는 건 결국에 아무 깊이가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그 업에 대한 깊이가 없다라고 봐요. 기술은 좋을 수 있고 네.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이나 그 인사이트 자체는 되게 좋을 수 있는데 그 업에 대한 본질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런 상태가 저는 제일 위험하다고 봐요. 가진 능력을 오히려 섞이는 거라고 보고. 근데 하나에 안주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안주를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메인의 한정에서는 제 생각에 업의 한정에서는. 그래서 어떤 업을 할지를 저는 고민을 해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딱 들었을 때는.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례로 듣고 저도 그냥 10대들 타겟하는 페이드 마케팅을 한 3년 했었고 그냥 페북과 인스타 홍보를 그리고 회사 들어가서도 거의
10대 타겟하는 광고들만 퍼포먼스 마케팅을 했었었고 그리고 스컬도 완전 10대 타겟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B2C고 약간 Z세대 타겟하는 바이럴 대응 서비스 이게 제가 가장 하고 싶기도 하고 지금도 사실 프로젝트 하려고 하는 이유가 한 번 더 바이럴 만들어보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한 번 더. 네, 그래서 약간 Z세대 바이럴 되는 서비스. 그럼 원래 개발자는 아니신? 근데 원래 아예 배운 적이 없어요. 개발을 아예 그냥 어디선가 배우신 적이. 네, 아예. 그래서 약간 제가 하는 말 중에 일부는 좀 걸러두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개발이라기보다 진짜 엄청 매니악한 분야만 계속 파온 사람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데이터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네.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연구한 모델을 어딘가에 검증하고 그냥 요 일만 계속 반복을 네. 해오고 그걸 가지고 임팩트를 내는 일은 저 스스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임팩트를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분이 이제 저희 이제 공동 대표님이기도 하고 앞으로 회사에 좀 모셔야 될 부분들이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 그러면 약간 하시고 싶은 업의 본질이라고 하면 10대를 대상으로 한 바이럴 되는 네. 컨텐츠, 그죠. 페이드 컨텐츠. 그러면 사실 그냥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업의 본질을 네. 지금 상태에서 제일 잘 하시려면 그 업으로 뭔가 영향을 끼치고 싶은 게 있고 아니면 그냥 진짜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싶다고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그걸 지금 상태에서 제일 잘 구현할 수 있는 ROI가 제일 잘 나오는 선택지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딱 창업을 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 창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경험은 여러 가지 있으시니까 네. 바에 보니까 뭐 스마트 스토어 이런 것도 해보셨더라고요. 네, 쇼핑몰 했었어요. 업의 본질이 그래도 정해져 있으니까 저는 되게 좋은 상태라고 봐요. 나는 그냥 개발자야 라고 하고 되게 도메인을 여러 가지를 찍먹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전 커리어가 될 확률이 되게 희박하다. 업으로서는 그렇게 딱 놓고 생각 못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개발자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탑시어의 개발자분들은 뭔가 그래도 메인 도메인이 있어요. 사이드로 도메인이 당연히 사이드 도메인도 있으시지만 메인 도메인 딱 하나씩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백엔드를 개발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나는 진짜 그냥 네트워크 전문가다. 네. 요런 되게 어떤 스페시픽한 대책 불가능한 그런 엣지가 하나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전문가 집단이라고 불리는 집단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싶을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그래야 뭔가 사람들한테 각인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딱 하나 떠오르면 딱 그냥 내가 떠오르게 그 다음에 그 일을 사실 잘 해내면은 그 옆에 있는 조금 비슷한 네. 거리가 좁은 일들도 조금씩 할 수 있고 요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의 본질 자체를 계속 끌고 나가시는 건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지금 계속 하고 싶으신 상태신 거잖아요. 네. 그거에서 조금 더 그냥 그 엣지를 강력하게 키우시는 걸 저는 되게 추천하고 싶어요. 어떻게든 그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네. 있고 그거는 아마 뭐 제가 그 분야를 잘 아는 게 아니니까 본인의 리서치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대신 그 업에 대한 본질을 잘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사실